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 토익 RC 최신 경영 분석 강의를 맡게 된 강상진입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최신 경영 분석 강의를 하면서 파5 강의는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6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요번 기회에 파6의 문제 유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좀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6에 특히 나는 너무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요번 강의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자, 그렇다면 파6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파6는 지문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빈칸이 4개가 뚫려 있죠? 그래서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공지사항도 될 수 있는 지문들이 있고, 빈칸이 뿅뿅뿅뿅 4개가 뚫려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3문제는 단어 채우기. 그래서 어휘 문제하고 문법 문제가 반반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문제는 문장 채우기. 그래서 전반적인 문맥을 딱 파악해가지고 요쯤에는 이 문장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데 하고 4개 중에서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골라서 넣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6의 특징은 뭐냐면 파5와 파7을 합쳐놓은 거죠. 그런데 파7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파5는 문장 하나에다 빈칸 한 개 뿅 뚫어놓고 뭐 넣을 건데 하고 묻잖아요. 그래서 파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빈칸 앞뒤에서 빠르게 힌트를 캐치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죠. 그런데 파6는 이렇게 문장에다가 빈칸을 뿅 뚫어놓은 게 아니고 지문에다가 빈칸을 뿅뿅뿅뿅 뚫어놓고 심지어 문장 넣기,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까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맥 파악을 꼭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공지사항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문맥 파악해 주시고 해석 제대로 해봐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6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면 일단은 빈칸 앞뒤부터 빨리 보지 뭐 이렇게 풀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푸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맥 파악을 해가면서 빈칸이 나올 때마다 채워 넣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파6에서는 이렇게 4개의 빈칸이 나온다 했는데 그 지문이 총 4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4문제씩 4지문이니까 총 16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16문제를 총 몇 분 안에 풀어주셔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RC 문제를 풀 때 70분 정도가 주어지죠. 그 사실은 여러분 2시간을 딱 주면서 LC하고 RC를 다 풀어서 내 하는 게 토익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LC 방송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분까지 방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시간에서 45분을 딱 빼고 나면 75분이 남죠. 75분. 하지만 우린 또 OMR 카드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킹할 시간을 빼고 나면 약 70분 동안 RC 100문제를 다 풀어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파7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해 문제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주제도 찾고 언급된 것도 찾고 언급되지 않은 것도 찾고 구체적인 정보도 찾고 그래서 파7 같은 경우에는 단일 파트에선 제일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총 5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해석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4문제니까 훈련이 잘 돼 있다면 한 문제당 1분, 총 54분이 걸리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70분에서 54분을 빼고 나면 약 16분이 남죠. 그럼 16분 안에 파5 30문제하고 파6 16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16분 안에 다 풀어내려면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파5 30문제를 8분 안에 풀어주시고 또 파6 16문제를 8분 안에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왜 파5는 30문제나 되는데 8분이고 파6는 16문제밖에 안 되는데 8분입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지문에다가 빈칸을 뿅뿅뿅뿅 뚫어놓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해석을 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거라고 했잖아요. 파6의 의도는 해석하기.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파5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 한 지문당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자, 16문제, 4지문에 8분이 주어지니까 한 지문당 2분 안에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도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 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그러면 이분 안에 푸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죠. 괜찮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Part 6의 핵심이에요. Part 6에서는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제 문제예요. 시제 문제. 그래서 시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86의 꽃이죠. 바로 접속 부사 문제가 또 꼭 나오잖아요. 그럼 접속 부사의 품사가 뭐예요? 접속 부사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접속 부사냐? 자, 접속사의 뜻을 갖고 있는 부사예요. 접속사랑 뜻이 유사한데 품사는 부사예요. 그래서 연결의 기능은 없지만, 자,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내용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접속 부사를 알맞게 넣어봐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파6의 꽃이에요. 파5에서는 잘 출제가 될 수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파6는 죄다 한 문장씩이잖아요. 하지만 파6는 지문이기 때문에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접속 부사가 어울리게 하고 묻는 문제는 파6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자, 빈칸에 가장 알맞은 문장 넣기. 자, 빈칸에 가장 알맞은 문장 넣기는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빈칸 앞에 있는 문장하고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지, 이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맞는 생각인데, 자, 사실은 앞뒤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맨 첫 번째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시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우리 파5에서는 여러분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봐 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위치였어요.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를 제일 먼저 따져주시고, 만약에 스위치에서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는 태를 따져주시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제를 마지막에 따져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항상 수, 태, 시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파5에서는 시제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거나,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별로 출제가 많이 되지 않지만 파6의 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파6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파6에서는 시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지문에 포함된 직접적인 시간 단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직접적인 시간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 문장을 잘 보시면서 요 빈칸에는 요 정도의 시제가 들어가겠는데 하고 문맥 파악을 해야 되는 간접적인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적인 단서, 두 번째는 간접적인 단서인데, 사실 직접적인 단서 문제는 되게 쉬워요. 하지만 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직접적인 시간 근거가 딱 들어가 있는 시제 문제.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빈칸에 어떤 시제 넣을래 하고 are, will be, was, has been 비동사의 시제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딱 보니까 시제 문제예요. 그럼 시간편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로 가서 봤더니 이 시간편 딱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June 1st니까 6월 1일이고만 이렇게. 괜찮죠? 근데 그 전에 요게 이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가서 보시면 5월 2일에 작성된 글이네요. 그러면 5월 2일에 작성된 글이니까 오늘이 5월 2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5월 2일을 기준으로 6월 1일은 미래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will be고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직접적인 단서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죠. 자, 직접적인 시간 단서 하나도 없는데 빈칸에 어떤 시제가 어울리게 하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자, 빈칸 주변 문장에 포함된 간접적인 문맥의 단서를 꼭 찾아낼 것. 자, 그런데 빈칸 주변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6에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글의 종류를 빨리 확인하시고, 글의 제목이 있다면 제목도 빨리 읽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문장은 진짜 중요하니까 파6의 첫 번째 문장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앞으로 이어지게 될 글의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첫 문장에 주어지는 단서가 제일 많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문장 무조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주변 문장의 시제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바로 간접적인 단서로 문제를 푸는
시제 문제.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또 제가 시제 문제를 뿅 넣어놨거든요. make, making, will make, made, 죄다 동사죠. 그런데 태도 다 똑같아요. 능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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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태. 그럼 시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 빈칸에 어떤 시제 넣을 건다고 묻고 있잖아요. 자, 처음부터 읽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I am writing to. 나는 글을 쓰고 있단다. 왜 글을 쓰고 있냐면 목적은 inquire. 질문을 하기 위해, 문의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쓴단다. 자, 뭘 묻고 싶냐면 자, about purchase. 구매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세다가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둘게요. 명사 뒤에 붙어있는 대신 관계 대명사의 대시예요. 다시, 지금 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명사 뒤에 붙어있는 대신 관계 대명사의 대시, 여러분. 관계 대명사 품사가 뭡니까, 여러분? 자, 관계 대명사의 품사는 이렇게 여쭤보면 대명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접속사입니다. 다시, 관계 대명사의 품사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누구를 연결한다? 그죠? 동사, 저를 연결하겠죠. 그럼 관계 대명사 뒤에는 절이 뿅 연결이 될 텐데 자, 관계 대명사 플러스 절을 한꺼번에 합치면 무슨 역할을 하는 절이 되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 형용사 절이 돼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은 뭔데, 여러분? 명사 수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절이 바로 관계 대명사절, 형용사 절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붙어있는 대신 관계 대명사의 대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계 대명사가 연결하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 어떤 시제가 가장 어울리는데 하고 묻고 있죠, 그죠? 그런데 구매를 했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단서는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장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6 문제잖아요. 자, 한 문장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문장을 또 해석하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급해하지 말고 허둥지둥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단서를 빨리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뒤에 딱 가서 봤더니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면이죠. The confirmation. 자, 확답에 따르면, 확답 메일에 따르면 I should have received. 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I should have received. 자,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시제입니다. 자, would, will의 과거죠. 그리고 should, shall의 과거죠. 그리고 could, can의 과거죠.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뒤에다가 플러스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would, should, could, have, pp.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잘 보세요. 과거의 반대를 상상하는 시제가 돼요. 자, 여기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거든요. would, should, could 플러스 have, pp는 과거의 반대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I should have received라고 하면 나 그것을 수령했었어야 되는데 수령 못했다. 이거예요. 다시 I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아, 나 그 파티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반대를 상상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I should have finished the report. 아, 보고서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네. 이렇게 과거의 반대를 상상하는 거. 그래서 과거의 반대를 얘기할 때는 would, should, could, have, pp가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제죠. 왜냐면 단서니까. 자, 결국에는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네.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should have received는 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네. 과거의 반대 상상. 그러면 구매를 했으니까 주문을 했으니까 상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아직 못 받았네. 그거잖아요. 한 번 더 가볼게요. 그 밑에 또 커다란 단서가 있어요. 바로 it has yet to arrive. 요거예요. 잘 보이시게끔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요건 파5에서도 굉장히 사랑하는 수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보시면 have to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잖아요. 근데 have to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시병 들어갔네요, 여러분. 자, yes는 아직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아직도 해야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have, yet, to 부정사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의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자, has yet to arrive는 아, 도착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도착 안 했네.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주문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주문을 하고 벌써 받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네. 지금 그거잖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구매는 이미 이루어진 거였구만. 주문이 이미 된 거였구만. 그게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주문을 했으니까 정답은 made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자, 간접적으로 시제 어떤 시제가 어울려 하고 묻는 문장은 물론 빈칸 앞뒤 주변에 시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처음부터 첫 문장이 굉장히 단서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꼭 해석을 해줄 것.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접속부사 문제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속부사가 뭐라고 했죠, 제가? 품사가 뭐예요? 품사. 접속부사의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예요. 아무것도 연결 못하는데 의미만 접속사랑 유사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적절하게 내용상으로 연결해주는 접속부사 한번 찾아봐 하는 문제가 파6에 꽂힌 거예요. 파5에서 내기는 힘들잖아요. 파5는 최대 한 문장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자,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문제예요. 자, 분명히 접속부사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여러분 자, 죄다 형용사예요. 접속부사 문제 아니네. 그죠? 또 요거는 빈칸에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잖아요. 접속부사 문제 아니네. 맞아요. 접속부사 문제는 아닌데요. 파6에서 접속부사 너무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136번에 brilliant 리뷰냐, short 리뷰냐, 아니면 harsh 리뷰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죠? 자, 리뷰는 논평이죠. 논평. 비평, 논평. 영화 보고 나서 너무 재밌었다. 논평, 리뷰. 그죠? 그렇다면 이제 리뷰는 brilliant, 훌륭한 리뷰가 될 수도 있고 short이면 짧은 리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harsh는 가혹한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혹한 논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immediate는 좀 어색하죠? 즉시 논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지워놓고 A, B, C 중에서 고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훌륭한 논평인지 짧은 논평인지 가혹한 논평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앞뒤만 보고 계속 찾으려고 하지 말고 파6는 계속해서 해석을 해나갈 것.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빈칸 리뷰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critics, 비평가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딱 가서 봤더니 와 너무나 중요한 접속부사, 토익이 가장 사랑하는 접속부사 however가 있네요. 그럼 however 부사입니다. 아무것도 연결 못하고요. 자,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내용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접속부사예요. 내용상으로. 그럼 however 무슨 뜻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ever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비슷한 의미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정반대가 되는 의미로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however 그러나 하지만이니까 당연히 반대가 돼야죠. 장점 얘기하다가 그러나 단점도 있어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점 얘기하다가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어 이렇게. 또 나는 찬성이야. 그러나 반대도 있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반대가 되는 내용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큰 단서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자, however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how suddenly became popular.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대요. 자, 인기가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 그죠? 그럼 however 뒤쪽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however 앞쪽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겠구나. 그거를 딱 유추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자, brilliant 너무나 훌륭한 리뷰. 그건 긍정적이잖아요. however랑 안 어울려요, 지금. however 뒤쪽으로는 긍정적이고 however 앞쪽으로는 부정적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인기가 많은 건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갈게요. 자,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뒤에서 지금 갑자기 인기 많아졌어 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however 앞쪽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harsh네, harsh. 그럼 harsh 무슨 뜻이에요? 바로 가혹한. 그래서 가혹한 평가를 받았어요. 비평가들로부터. 하지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받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긍정적으로 popular, 인기 있게 바뀌었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평단에 리뷰는 좋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반대 내용 맞죠? 그래서 정답은 harsh. 지금 우리가 자, 이 문제를 풀 때 however를 잘 활용을 해서 풀었잖아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활용을 해볼까요? 자, 137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채우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however 뒤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however 앞쪽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장이 부정적인지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he actors. 자, 그러면 배우들이죠. or among이네요. 그거는 누구누구 사이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배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해볼게요. 요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약간 이상하다. 자, 그럼 이제 B는 로컬 비즈니스 리더니까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죠?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텐디드 참석했어요. 그 쇼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일 뿐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C는 제가 노란색 표시하는 부분을 잘 봐주세요. 처음에 박스 오피스 세일즈도요. 그럼 판매가요. had also been weak. 아, 요거는 또한 약했네요. 그러니까 많이 안 팔렸었네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영화 티켓이 많이 안 팔렸다는 것은 부정적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가도 되겠다. 자, 지금 크리틱에 의해서, 비평가들에 의해서 아주 가혹한 리뷰를 받고, 그죠? 심지어는 박스 오피스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가 거의 잘 안 됐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갔죠. However, 하지만 뒤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인기는 많아졌어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C가 정답이고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플러스 퀘션을 만들어놨는데 잠깐 멈춤해놓고 접속 부사 문제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문장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지문이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지문을 빈칸을 바꿔버렸어요. 빈칸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해석을 딱 해보면 지금 크리틱스,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가혹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판매도 되게 부진해서 weak. 그죠?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suddenly became popular.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 요거는 부정적인 내용, 요거는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접속 부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however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접속 부사 다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in addition, besides, plus, moreover, furthermore 죄다 게다가의 뜻이다 하고 일단은 시작을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쫙 보시고 여러분 나 몰랐던 단어 있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캡처를 딱 해놨다가 갖고 다니시면서 빨리빨리 외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토익에 나오는 접속 부사들입니다. 품사가 뭐라고 여러분? 부사예요. 접속사의 뜻을 갖고 있는 부사. 그럼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접속 부사 뭐가 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Nevertheless.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 바로 nonetheless. 이렇게. 그래서 nevertheless,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의 접속 부사. 계속 갈게요. 비록 그렇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 부사는 누구죠?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렵죠? 이분소는 비록 그렇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자,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행사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분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 괜찮나요? 이제 계속 갈게요. 그러므로. 요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thus가 그러므로의 뜻인데 사실은 얘랑 똑같은 거 여러분. therefore. 근데 therefore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therefore 외에도 thus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갈게요. 그에 따라서, 그에 부응해서 바로 accordingly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계획을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짜야 돼. 그리고 일은 그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돼.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계속 갈게요. 그 결과는 consequently. 지금 입 밖으로 소리 내볼까요? 그 결과가 뭐다? consequently예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의 뜻의 부사도 있거든요. 접속부사. 바로 if so. 자, 지금 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마침표. if so.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 일 부탁해도 돼.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if so 무슨 뜻이다? 바로 만약 그렇다면의 뜻이에요. 품사가 뭐다? 접속 부사다. if가 있다고 해서 접속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if so 통째로는 그냥 부사일 뿐이에요. 접속 부사. 계속 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되게 많이 쓰는데.
자, 너 벌금 내야 돼. 마침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이 늘어. 이렇게. 이게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otherwise. 그럼 이제 그 밑에 그 후의 뜻의 또 접속부사 알고 있는 거 계신가요? 그 후의 뜻이니까 after가 들어갈 거거든요. 바로 afterwards. 이거는 순서 매길 때 많이 써요, 여러분. 순서 매길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계획을 딱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 가수가 나와서 무대를 꾸밀 거고, afterwards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주민들의 장기자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여기서 갈게요. 예를 들면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for example이 떠오르셨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의미의 for instance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실 까 누구랑 똑같다고 여러분? for example. 그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끝났고 대안으로 가볼까요? 대안으로. 대안이 뭐 여러분? 대안은 alternative죠? 그래서 대안으로 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alternatively. 자, 그렇다면 계속 할게요. 특히. 특히의 뜻에 또 접속부사 조금 어려운 거 있는데 여러분. 바로 in particular.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우리 직원들이 지금 교육이 필요합니다. in particular, 특히나 부서장들의 교육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제 계속 갈게요. 그 목적을 위해, 어려운 거 나왔다. 그 목적을 위해. 어렵지만 출제됩니다, 여러분. 바로 to that end예요. 자, 우리 회사는요, 다음에 판매 실적을 2배로 올릴 거예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직원도 2배로 늘릴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빨리 캡처해 두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외우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제일 까다롭죠, 그죠? 나 해석 연습 많이 못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Part 6에 문장을 알맞게 채워 넣는 것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빈칸 앞 문장하고 뒷 문장에 가장 많은 단서가 있는 것은 상식. 자, 보세요. 여기다 어떤 문장 넣을 건데 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을 필수적으로 봐주시긴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자, 첫 문장. 첫 문장에는 가장 큰 단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첫 문장 읽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기에 대명사나 접속 부사나 혹은 동의어가 있으면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자, 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되는 대명사인지 확인할 것. 또 두 번째, 접속 부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내용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기에 접속 부사가 있다면 그거 잘 활용해서 풀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동의어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 동의어에도 강해지셔야 돼요. 근데 동의어가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예요, 여러분? 파7이죠. 파7 독해 문제는 여러분, 지문에 힌트가 되는 단어하고 보기에서 힌트가 되는 단어를 똑같이 넣어놓는 게 아니고, 자,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단어를 넣어놓게 되면 그냥 그림 찾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의어로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메인 오피스하고 본사를 얘기했으면 자, 이제 보기에서는 헤드쿼터스로 다 바꿔서 얘기를 하겠죠. 두 개가 똑같은 뜻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 동의어니까. 괜찮나요? 그렇다면 이 동의어가 가장 중요한 건 파7이지만 사실 파6에서도요. 문장을 찾기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제가 파6는 파7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해석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에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 그건데 그 특정한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파6 지문이 있고요. 알맞은 문장 찾기 보기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딱 봤더니 런웨이 패션 매거진이래요. 바로 잡지사죠. 그래서 잡지사가 is offering 제공 중이네요. 누구한테 제공해요? 바로 독자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뭘 제공해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일생일대의 기회. 그거예요. 아주 큰 기회를 주나 보다. 그죠? 그러면 자,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잡지 회사에서 구독자들한테 뭔가를 제공하나 보다. 그게 바로 문맥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 내용이 쭉 이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대명사에 딱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A에는 대명사 뭐가 있죠, 여러분? A에 your 하고 대명사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So submit your article. 그러면 6월이라고 언급할 만한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readers밖에 없거든요.
그럼 구독자들은 아티클을 제출하는 쪽이에요? 아티클을 읽는 쪽이에요? 읽는 쪽이죠. 제출하는 건 기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our article이라고 하기에는 readers랑 어울리지 않아서 이건 탈락이네. 이렇게 대명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readers는 사람들이니까 it으로 지칭할 수 없어요. they라고 지칭하면 괜찮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it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은 런웨이 패션 매거진, 바로 회사 이름인데 회사 이름 자체가 회사가 리모델링 되는 건 아니죠. 회사가 들어가 있는 빌딩을 리모델링 될 수 있고 또 회사가 들어가 있는 오피스, 사무실도 리모델링 될 수는 있어요. 리모델을 한다는 것은 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모양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를 리모델링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대명사 단서로 해석을 해봤더니 아유 뒤에 있는 동사랑 안 어울리네? 그렇다면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 C가 있는데 C는 접속부사가 등장을 했어요. 드디어. 자, 바로 정말 자주 쓰이는 접속부사 also죠. also 무슨 뜻이에요? 또한, 역시나의 뜻이잖아요. 또한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일생일대의 기회가 뭔데요? 아직 얘기 안 했죠? 그 일생일대의 기회가 뭐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또한 당신은 받게 될 겁니다. 포켓몬이 용돈을. 그러면 이 문장 왜 틀렸느냐? 용돈 받으니까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없었으면 가능해요. 자,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은 받게 될 거거든요. 포켓몬이 돈을, 용돈을. 이렇게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올소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올소 앞에는 비슷하게 또 뭘 받을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됐어야 돼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인을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어. 마침표. 올소 또한 여기 오면은 용돈까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 문장은 올소 때문에 완전 틀렸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D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자, D에도 대명사가 있잖아요. this. 그죠? 그럼 this라고 표현할 만한 것은 앞에 있는 opportunity. 바로 기회죠. 자, do not miss. 놓치지 마세요. 이 opportunity, 기회를 fabulous prize. 바로 이 아주 훌륭한 멋진 상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 중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 이 훌륭한 상을. 그래서 그 상이 뭔지는 뒤에서 또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한 지문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 뭘 중점을 둘 거냐면 오답을 가려내는 거에 중점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에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으로 문장을 뿅 넣어놓은 거. 주제에서 완전 벗어난 거. 자, 그런 걸로 이제 오답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항상 팟식스의 가장 핵심은 제목이 없다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고 시작할 거예요. 자, 레닝턴 인더스트리즈 회사죠. 이 회사가요. has raised concerns. raise가 들어 올리다잖아요. 그럼 염려 걱정을 들어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 걱정을 제기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한 염려 걱정이었냐면 possible murder. murder는 토익의 필수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합병. 그래서 합병에 관한 걱정거리가 있나 봐요. 그러면 여기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걱정거리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however가 뿅 연결됐잖아요. 그럼 however 뒤쪽으로는 긍정적인 내용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걱정거리 있어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however 뒤쪽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안심을 시키거든요. 잘 보세요. 그래서 at this moment, 지금 당장은 such deal, 그러한 거래는 has not been discussed. 논의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so everyone's position, 모두의 직책이요. is secure, 안전하단다 하고 이제 다독여주는 거죠. 그래서 however 앞쪽으로는 걱정거리가 있어. however 뒤쪽으로는 걱정 안 해도 돼. 요거죠. 그렇다면 이제 빈칸이 뿅 뚫렸는데 여러분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지만 빈칸 앞들을 다 확인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제일 먼저는 앞에 문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로 가서 어울리는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뒷 문장까지 가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A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A는 their office. 그들의 사무실이요. are not far from ours. 우리의 사무실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 이거거든요. 지금 사무실 거리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합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병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어이, 주제에서 완전 벗어났다. 이제 B로 갈게요. That is why we are opening a new factory. 자, 당신들의 포지션, 직책은 여전히 안전해. 그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공장을 여는 이유야. 요건 좀 이상하죠. 그죠? 새로운 공장이 지금 등장할 때가 아니고 합병이라니까요. 합병. 그죠? 그럼 요것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시는데 C에서 still은 하지만 그러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벽한 줄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면 하지만 그러나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나 we cannot offer total guarantee. 완전히 보장은 해줄 수 없대요. 분명히 뒤에서 당신들의 자 모두의 포지션, 직책은 이제 secure, 안전할 거야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딱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한 보장은 해줄 수는 없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너무 어울리는 문장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secure, 안전한 하고 guarantee, 보장하고 또 뜻이 통하죠. 그래서 동의어까지 있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C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D로 갈게요. 자, D에서도 왜 오답이 됐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버들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모두의 직책은 안전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간다면 그 뒤쪽에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네버들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must work on increasing sales. 자, 판매를 증가시키려고 애써야 돼. 지금 판매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merger, 합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일자리까지. 그래서 전혀 주제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탈락이에요. 주제에서 벗어났음, 주제에서 벗어났음, 주제에서 벗어났음. 괜찮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면 파6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맥 파악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빈칸 앞뒤만 보고 풀어야지. 그거보다는 파6에서는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까지 있으니까 문맥 파악도 하시고 해석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펄포즈는 펄포즈인데 목적은 목적인데 회의의 목적이래요. 내 회의가 앞으로 있을 회의가 아니고 이미 한 회의예요. 왜냐하면 과거 동사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의 목표는요. was 뭐였냐면 to consider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이 뿅 뚫렸어요. 그럼 acquire 무슨 뜻이죠, 여러분? 모르셨다면 뭐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인수하다의 뜻이에요. relocating은 location,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전하다. 그럼 joining은 또 뭐예요, 여러분? join. 입사하다 혹은 가입하다. 그리고 promote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죠. 자, promote는 바로 홍보하다. 그리고 승진시키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 acquiring,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는 건지 아니면 relocating, 이전하는 것을 고려했던 건지 아니면 joining, 가입하는 것을 고려했던 건지 아니면 홍보하는 것을 고려했던 건지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6의 특징은 뭐다? 계속해서 해석을 해나가면서 단서를 찾는 거다. 이제 그 뒤에 문장을 딱 가서 봤더니 자, 헨리 씨가요. highlighted. 자, 이제 회의에서 뭘 강조했냐면 바로 성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대요. 근데 그 성장은 HSM 디스트리뷰션. 요 회사가 has undergone 겪고 있는 성장이에요. 자, 오늘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잘 보세요. 명사 뒤에 that은 관계대명사의 that입니까? 명사절 접속사의 that입니까? 명사 뒤에 붙은 that은 관계대명사의 that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뿅 수식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품사 다시 뭐라고 했죠,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품사는 접속사고 그래서 뒤에 절이 연결이 되는데 그 절이 통째로 형용사절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성장은 성장인데 HSM 디스트리뷰션 이 회사가 has undergone 겪고 있는 성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어. 우리 회사 지금 커가고 있어 하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칸이 뿅 나왔어요. 근데 여태까지 자 우리는 acquiring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입하려고 하는 건지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죠 뭐. 이번 문제 해결할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뒷문장까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었는데 별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회사 지금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뒷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뒷문장은 It seems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냐면 The distance 무슨 뜻이죠, 여러분? 거리죠. 자, 거리는 거리인데 가장 가까운 nearest airport. 바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가 proving 증명이 되고 있어요.
to be costly,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비싸다는 뜻. 그러면 자,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조차도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기름값이 들고, 그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가 문제구나.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구나.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2번 안 풀었지만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가서, 자, 첫 번째 문제로 다시 가서 지금 인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홍보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도 너무 멀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 이거잖아요. 그럼 이전하고 싶겠죠. 그래서 공항 근처로 이전하고 싶겠네. 그래서 릴로케이팅에 대해서 고려를 했던 거구나.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풀던 2번 문제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앞에서는 우리 회사 성장한다 막 강조를 했는데 성장에 따른 문제점이 생겼어요. 예전에 그냥 우리가 공항까지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자, 지금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공항까지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송을 해야 되니까 디스트리뷰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은 거기까지 가는데 멀고, 그리고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들고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는 이전을 해야겠다 릴로케이팅이 된 건데, 그 2번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가장 알맞은 문장을 넣을 건데 앞에서는 막 성장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네, 뒤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가장 자연스러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딱 보시면 he, 미스터 헨리겠죠? 자, 그는 어드레스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루다의 뜻이거든요. 자, 다뤘습니다. challenges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한 가지만 더 외워주세요. 도전의 뜻이 없는 건 아닌데 토익에서는 difficulty, 어려움의 뜻이 있다.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과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씨가요 다룬 거예요. 바로 어려움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다룬 거예요. caused by, 무엇에 의해서 야기가 딱 된 거냐면 그 어려움은 바로 the growth, 성장에 의해서 야기된 어려움이에요. 그게 뭐였는데 여러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도 멀어서 왔다 갔다 자주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 비싸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네. 보실래요? 자, 챌린지 무슨 뜻이라 했죠, 여러분? 어려움. 그 어려움은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근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아까 헨리 씨가 강조했던 회사의 성장 때문에. 괜찮나요? 해석하면 그는 다뤘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바로 성장에 의해서 야기된 어려움에 대해서.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문장하고 앞에 있는 문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은 A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B에서 D까지 왜 오답인지 한번 또 가려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장 흔한 오답은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B를 보세요, 여러분. Modern facility, 현대적인 시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회사랑 공항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해야겠어. 왜냐면 너무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던 패설러티,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때는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이사를 고려하는 중인 거예요. B는 탈락. 그리고 이제 C로 갈게요. C는 The Employee Training. 벌써 틀렸다. 자,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직원의 훈련 수업이죠. 그죠? Will be offered online.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직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교육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바로 또 지우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헨리 디스커스드. 요까지는 괜찮은데? 자, 헨리가 논의를 했어요. The operational procedure. 그러면 작동 절차를. 뭘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 벌써 또 주제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얘네들 최다 오답이고 정답은 A가 되겠구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거의 다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된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바로 파6는 처음부터 해석하시면서 빈칸을 빠르게 채워나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파6에서 난 점수 빨리 얻고 싶다. 16문제 막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해석 연습.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놓고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해설지를 보고 대조를 해가면서 얘는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고치자. 얘는 내가 제대로 해석했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파6는 파7에 가깝다고 했어요. 자, 파7은 독해가 중요하고 그만큼 파6에서도 해석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제가 파6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 복습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돌려보시는 거 끝! 수고하셨어요.